야생동물 이그조틱 애니멀 5주차의 랩잇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끼예요. 토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적들인데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십시오. 토끼의 특징입니다. 체온은 37.2도에서 39.4도씨, 사람보다 조금 높죠. 심박수는 굉장히 빨리 뛰어요. 130회에서 325회 1분 동안. 호흡수는 심박보다는 좀 느리네요. 32회에서 60회. 혈압은 93에서 138mmHg. 혈액량은 킬로그램당 55에서 65ml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열을 발산을 사람은 땀을 통해서 하는데, 이 토끼는 귀를 통해서 열 발산을 해요. 그 수명은 5년에서 8년 정도. 뭐 중성화 수술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오래 산다 그래요. 먹이 섭취량은 하루에 킬로그램당 30에서 60g 정도. 이에 반해서 물 섭취량은, 토끼가 물 안 먹는다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먹어요. 먹이보다 더 많이 먹죠. 그래서 60에서 150ml 킬로그램당 하루에. 그리고 토끼가 음식을 먹고선 먹은 음식이 똥으로 나올 때까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린다. 그리고 태어나서 고환이, 뱃속에 있던 고환이 음낭으로 내려오는 시기는 10에서 12주. 불임 수술 후 4주 후에 불임이 된다 그래요. 불임 수술했다 그래, 중성화 수술했다 그래가지고 바로 합사를 하게 되면은 새끼를 낳을 수 있죠. 유효는 하루에 한 130ml, 킬로그램당 130ml 정도 배설하는데요. 20에서 350ml. 비중은 1.003에서 1.036, 약간 높아요. pH는 약간 알칼리성이죠. 7.6에서 8.5. 그리고 뇌에는 결정이 있어요. 스트로바이트나 칼슘 옥살레이트 같은 무기질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게 토끼요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먹는 캐로틴 성분, 그리고 대사산물이 붉게, 그래서 붉은 오줌을 싼다 하는 거고요. 토끼가 좋아하는 환경은 온도로는 18도에서 24도 정도,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의 환경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토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이 혀에 한 10,000개의 미래 맛보는 감각기관이죠. 근데 토끼는 한 2배 정도인, 약 2배 정도의 17,000개 정도의 미래를 갖고 있어서 맛을 갖다 굉장히 잘 구별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토끼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자기가 코프로파지, 식곤증, 밤에 싼 똥은 이제 자기가 다시 먹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맹장이 굉장히 크다. 맹장이 토끼 초식동물인데요. 초식동물 특징이 풀만 먹지만은 뱃속에서 미생물들이 먹은 풀을 발효해서 단백질을 얻게 되는데요. 토끼는 맹장에서 그 일을 해요. 말하고, 토끼가 그렇죠. 손 어디서 하죠? 그 위에서 하는데, 토끼는 맹장이 커서 그 맹장에서 먹은 먹이를 발효해서, 거기서 세균이 발효해서 단백질을 얻는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끼는 선천적으로 색소결핍증이 있어요. 그리고 야행성이고, 또 사이머스가 흉선이라 그러는데, 이게 흉선은 면역하고 관계가 있는데, 우리 사람하고 다르게 심장 바로 위에 흉선이 있어요. 토끼 얘기하면은 귀가 굉장히 큰데 혈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서 나는 열을 귀를 통해서 발산한다. 귀를 잡아서는 안 되는데 연골이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를 이렇게 잡아서 드는 것은 절대 금지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토끼는 품종이 굉장히 많아요. 크게 집토끼와 산토끼로 구분되는데,
그 집토끼 중에서도 60여 종이 있다래요. 그런데 털새까지 분류하면 한 500종 이상, 아종 이상 되는데요. 대표적인 품종은 라이언헤드, 더치, 드워프, 로비오, 렉스, 앙골라 등등 있다는데 국내에는 라이언헤드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사진 왼쪽의 사진 위에서 그 우측에 있는 게 라이언헤드예요. 그리고 이제 토끼 품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미국 토끼 번식가 협회 또는 그 영국의 그 토끼 위원회 이 홈페이지 이용하시면은 품종을 갖다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레포리데 그 토끼과죠. 토끼과에는 그 산토끼와 레빗 두 개의 과가 있는데 보시면은 그 사진에서 보시면은 집토끼와 그 산토끼 모양이 좀 다르죠. 그 다리 모양이라든지 그 귀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큰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실히 구분됩니다. 다른 품종이라는 거 집토끼 산토끼는 미국에서 많이 애완용으로 길러지고 있는 토끼들이에요. 우리 상상한 것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이죠. 요게 그 그림 왼쪽에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자이언트 그 치컬드 자이언트 토끼 래빗인데 굉장히 커요. 한 10kg 이상 나가는 그런 토끼입니다. 토끼는 그 실내에서 기를 수도 있고 실외에서 기를 수도 있고 또 실내에서 기르더라도 어떤 케이지에서 사육할 수도 있고 다 풀어놓고 기를 수도 있죠. 만약에 케이지에 놓고 기른다면은 토끼 크기의 4배 정도 되는 케이지가 좋다. 금속재로 되어 있고 토끼는 특성상 굉장히 무엇이든지 다 일부러 다 씹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 칠되지 않은 그런 철제 크기가 그 케이지가 좋다는 거고 대신 바닥은 나무나 합판 또는 건초를 깔아서 잘 수 있게끔 그리고 실내에서 풀어놓고 기를 때는 전기줄 그런 걸 굉장히 잘 갉아먹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옥외에서 기를 때는 통풍이나 일광이 잘 되는 곳을 길러야 되고요. 그 털이 얘네들은 뭐 털갈이 뭐 1년 44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일주일에 1회 이상은 빗질을 해줘야 되고요. 그 목욕은 될 수 있으면 해주지 마라. 그리고 발톱이 계속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드라큘라 발톱 발톱 보이시죠? 토끼 발톱이 이렇게 자랄 수 있어요. 귀걸이에도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한 달 반에서 2달에 한 번은 꼭 잘라줘라 하는 게 어, 권하고 있고 토끼 털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털갈이를 갖다 1년에 그 서너 번 하는데 계속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빗질해 주는 게 좋죠. 그 털갈이 하는 모습들입니다. 굉장히 보기 싫죠? 다 빠지고 새로 나고. 예. 그 토끼의 먹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레빗 풋 플라미드라 그 그림이 있는데요. 아주 한 장의 그림이 하여튼 토끼 먹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루 먹는 양의 80%는 풀이라든지 건초를 줘라. 그리고 12% 정도는 신선한 야채, 그리고 6% 정도는 펠렛, 그 건조 사료죠. 그 주고 한 2% 정도는 그 칭찬용 트리트, 그 상으로 주는 그 근데 이 상으로 주는 트리트는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먹여라 하는 것이고요. 그, 그리고 저기 say no to는 토끼한테 줘서는 안 될 음식인데 아보카도, 비트루트 립, 비스킷, 브리 빵이죠. 시리얼, 초콜릿, 콘, 독립 뭐 등등 토끼한테 주면 안 되는 음식들이고요. 주로 먹는 80% 이상 먹는 건초는 알파파인지 티모시, 호밀, 귀리 같은 그 건초를 팔고 있어요. 그거 먹이면 되고요. 한 12% 먹는 신선한 야채는
뭐 아시다시피 뭐 상추라든지 토끼가 좋아하는 홍당무라든지 당근 이런 거 줘도 되겠죠. 펠렛은 토끼용 고형 사료가 따로 시판이 돼요. 그거 사다 먹이시면 되고요. 간식은 일주일에 2회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끼 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물병으로 자유롭게 자유급식 하는데 항상 신선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펠렛에는 그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펠렛 주지 않을 때는 별도로 소금을 줘야 되겠죠. 자기 몸무게 약 4% 정도를 하루에 뭐 2회 준다 그러는데 토끼 하루 온종일 먹습니다. 건초 80% 먹는 그 건초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유소 공급해서 이 섬유소를 가지고선 맹장에서 세균들이 발효해서 그 단백질을 얻어내죠. 그 다음에 그, 그 섬유소가 그 토끼가 털 많이 빠진다 그랬는데 자기가 그 빠진 털을 먹기도 해요. 그래서 그 먹은 털이 위에 들어가서 공처럼 되는 걸 모우라 그러는데 헤어볼이라 그러는데 건초가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같이 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모우 생성되는 걸 갖다 예방할 수 있고요. 건초는 하여튼 뭐 하루 온종일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주는 게 좋겠다. 그 종류는 알파파, 티모시, 오트, 귀리죠. 우차드, 호밀, 마른 사냐초 뭐 이런 것들 주는데요. 그 한 번 컷한 거, 두 번 컷한 거, 세 번 컷한 거 이렇게 보이는데 세 번 컷한 게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만은 그 섬유소가 굉장히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좀 거칠어도 한 번 컷한 거가 더 좋다 이런 뜻이에요. 12% 정도 먹이는 야채나 과일은 뭐 다양한 야채나 과일 먹일 수 있죠. 생후 3개월 이후부터 급여하는데 비타민의 원이 되겠죠. 최소 2kg당 한 컵 정도 주는데 당근이라든지 배추잎, 파슬리, 브로콜리, 무순 이런 거 주는데요. 그 과일은 2.5kg당 한 테이블 스푼 이하로 주는데 사과, 멜론, 파파야, 딸기 뭐 이런 거 준다 그래요. 아기 때 토끼 처음 입양해서 아기 때 주로 이제 건초 안 주고 야채나 과일 주다 보니까 토끼가 음, 그 설사해서 많이 죽어요.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어떤 야채와 과일은 12% 정도 하루 먹는 양이 12%다. 건초가 80%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펠렛은 토끼용 고형 사료인데 그, 단백질이 한 15에서 19% 정도 함유돼 있다 그래요. 그 다 자란 토끼에서 하루에 먹는 양은 2.5kg당 4분의 1컵 정도. 알파파나 티모시로 만든 펠렛이 좋다는 거고요. 그 7개월 이전에는 펠렛과 건초 자유급식하고 소량의 야채를 주어라 하는 거죠. 토끼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혈구를 먹으면은 혈구가 파괴되는 것들인데 양파나 파, 마늘, 부추 등이 그렇고요. 중독을 일으키는 초콜릿, 커피, 아보카도가 있고요. 그 당도가 높은 과일은 포도나 바나나, 내독소, 독성 물질, 독소를 갖다가 뿜어낼 수 있는 쿠키라든지 국물, 빵, 파스타, 전분 다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잘 소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발효되지 않고 썩어가지고 세균에서 썩어가지고 내독소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토끼한테 이런 탄수화물 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유제품이나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끼의 연령별 먹이 주기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다가 이유식 먹고 차차 엄마 아빠가 먹는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토끼도 마찬가지예요. 출생에서부터 3주까지는 모유를 먹어야 된다. 3주에서 4주 정도에는 모유를 먹는 모유에 더해서 알파파나 펠렛을 먹이기 시작하고
7개월, 7주에서 7개월 때는 펠렛과 건초를 위주로 모유를 띈 거죠. 그리고 12주가 돼서야 야채를 급여하기 시작합니다. 7개월에서 1년까지는 알파파는 줄이고 풀과 티모시 위주로 먹인다. 펠렛을 줄이고 야채는 점차 증가한다. 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토끼도 연령별로 먹어야 되는 먹이가 있습니다. 자, 먹었으니 싸야 되겠죠? 토끼의 변입니다. 토끼똥 아시죠? 크기가 1에서 3cm 정도 되고 동그랗고요. 색에서 흑록색인데 첫 번째 좀 브라운 색깔이죠. 약간 갈색. 먹이에 어떤 것을 먹었냐에 따라 똥 모양은 변할 수 있어요. 뭐 새까맣게도 할 수도 있고요. 오줌도 싸고 응가도 했네요. 토끼똥 땡글땡글. 여기 아래에 그림의 두 번째 거는 토끼가 뭐 설사한 그런 그림이네요. 토끼의 똥은 낮에 싸는 똥하고 밤에 싸는 똥이 달라요. 주로 밤에 싸는 똥, 새벽에 주로 많이 싸는데요. 맹장변 또는 식변이라 그래요. 정상변보다 크기가 작고 광택이 나고 윤기가 잘잘 흐르죠. 그리고 점액으로 쌓여져 있는데 포도송이 같이 이렇게 쌉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에 있는 게 낮에 싼 똥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밤에 주로 새벽에 싸는 똥인데요. 이 맹장변이라 그러죠. 이 맹장변을 갖다가 토끼들이 바로 항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먹어요. 10분쯤 똥을 먹는다 해서 10분쯤 그렇게 얘기하는데 토끼에서는 이런 행동이 정상입니다. 항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받아먹기 때문에 케이지가 바닥이 철망이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하는 얘기고요. 마치 맹장변을 먹는 것은 반추류, 소와 같은 반추류에서 위에 들어갔던 음식, 사료를, 건조나 사료를 다시 개원해서 다시 되새김질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맹장에 있던 변을 갖다가 다시 먹음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영양분을 갖다 재흡수한다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비타민 B와 K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맹장변 먹기 10분쯤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토끼뿐만 아니라 노den드 설치류도 대부분 이런 그 10분쯤 맹장변 먹기를 하는데요. 이 맹장변 먹기는 아드레날 그랜드에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런 맹장변 먹기가 더 많이 활발하다 그러고요. 정상변보다는 조금 작은 P 사이즈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점액으로 덮여 있고 냄새도 굉장히 스위트한 냄새 난다 그러고요. 무코스 레이어 덮여 있는데 맹장에서 아까 사료를 갖다 발효한다 그랬는데 밤에는 토끼는 좀 이상한 동물이에요. 장의 폐하가 굉장히 낮아짐으로 인해서 맹장에 있는 세균들을 갖다가 죽이지 않고 발효해 할 수 있도록 죽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코스 레이어가 이렇게 점액 발효되면서 우리 청국장이라든지 일본 나초처럼 끈적끈적한 그런 점액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토끼가 맹장변을 갖다가 배설 전후의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은 전부 다 맹장변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복강내가 전부 다 음영이 거의 그냥 뿌옇죠. 배설을 한 후에는 약간 뭐 방광도 보이고 콩팥도 보이고 그러네요. 토끼의 먹이, 소화에 대해서 요약하면은 굉장히 파이버가 많은 건초를 갖다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고요. 많이 먹는데 낮고
낮과 밤의 응가가 다르다. 밤에는 아까 그 맹장변 둔다 그랬죠. 그 맹장에서 하는 일은 이러한 그 파이버를 갖다가 세균들이, 맹장에 있는 세균들이 발효한다 하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변 모양을 보고선도 그 토끼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자꾸 뭐 이렇게 딱딱한 똥을 쌌다 하면은 아, 얘가 탈수가 있구나, 물이 적나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식욕이 감소해서 건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아서도 변비처럼 이렇게 작고 건조한 똥을 할 수 있어요. 병에 그 병에 걸렸다는 전조 증상일 수 있고요. 그, 섬유질을 갖다 너무 적게 먹었을 때, 그리고 질병 걸렸을 때, 약물 복용할 때도 이런 변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불규칙한 모양의 토끼똥 동글동글해야 되는데 불규칙한 모양의 똥을 쌌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탈수가 있다, 그 섬유질이 같다, 그 먹이에 섬유질이 부족했다, 아니면은 털을 많이 먹어서 변 모양이 좀 변형이 됐을 수 있고요. 또 질병이라든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때 응가가 이렇게 모양이 불규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토끼의 정상 행동입니다. 정상 자세는 등이 이렇게 좀 둥글게 굽어져 있고요. 뒷다리는 몸에 지각으로 되어 있는데, 응가할 때는 엉덩이를 낮추고요. 배뇨할 때는 꼬리를 드는 특징이 있죠. 엉덩이도 들고요. 그리고 코를 통해서, 입 벌리지 않고 코를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토끼의 그 비정상적인 행동을 볼 것 같으면은 피부가 거칠어지고 눈에 초점이 없어지고 등을 구부린 자세가 둥글지 않고요. 그 식욕이 결핍되고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호흡이 굉장히 빠르고 얕게 하는 그런 호흡하고요. 복식호흡, 배를 들썩이면서 그런 호흡하고요. 머리를 갖다가 어디 처박는다든지, 들고 있는다든지, 그리고 내독성, 이콜라이, 엔테로박테리아 커니콜라이에 의한 내독소가 발생해서 후구마비 올 수 있고요. 사경은 뭐냐면 목을 갖다 이렇게 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를 갈아요. 그래서 아프다는 걸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공격한다든지 두려울 때 으르렁거리죠. 토끼도 으르렁거려요. 그 다음에 비명 지르죠. 아주 어디가 굉장히 아프다든지 두렵다든지, 또는 또 침략자한테 잡혔을 때, 낯선 사람한테 잡혔을 때 비명 지르죠. 트리코베즈와 헤어볼이죠. 위장관 내 이물인데, 그, 삼킨 털이 1년 내내 털갈이 한다 그랬었는데, 빠진 털을 갖다 토끼가 먹죠. 그게 위장관에 들어가서 공처럼, 털의 뭉치가 수모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공처럼 뭉쳐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위장관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럼 토끼 죽겠죠. 토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필로로스가 굉장히 작아요. 유문부죠. 거기가 굉장히 작고, 토끼한테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관찰되는데, 그, 그, 임상 증상 없이, 그냥 응가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 헤어볼이 있을 때, 헤어볼이 응가로 나올 때는 앞서 말씀드린 토끼똥 모양이 굉장히 좀 작고 건조하다 하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개한테 항문낭, 냄새 주머니 있는 거 아시죠? 토끼도 마찬가지로 치선이 있어요. 냄새 주머니가 있는데, 그 용도는 영양포시다든지 그런 용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피지선의 일종인데 냄새가 좀 고약해요. 토끼 같은 경우에는 총배설관 좌우측에, 그리고 또 턱 밑에 이런 치선이 있어요. 반면에 햄스터는 옆구리에 있다 그래요. 이 냄새 어떻게 관리할 거냐? 대체 자주 닦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순놈인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하면은 좀 냄새가 좀 덜하다 그래요.